원가 걸리기에 모의고사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1회입니다. 559페이지 와보십니다. 1번. 다음 중 원가 회계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대상이란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한다. 제품 같은 거 맞고요. 2번 간접원가를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배부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한다. 맞죠? 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겁니다. 3번 원가집합이란 원가 대상의 총 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업 시간, 생산량 등으로 원가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원가 동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의미한다. 고정 원가냐 변동 원가냐 원가 행태 맞고요. 2번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가 있다. 공기 같은 것은 원가가 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맞고요. 2번 발생한 제조 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품은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재고자산 같은 거.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다. 매출 원가 같은 경우 맞고요. 3번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가 될 수 있다? 아니죠. 소비해야 원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 구입은 원가가 아니다 했어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맞죠? 원가의 개념 정의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번 봐보십니다. 다음은 3일의 2001년 한 해 동안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3일의 2001년 제조원가 명세서 상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가자? T 계정을 그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재료 T 계정 그려보면 위에 박스 안에서요. 직접 재료 기초가 5,000원이고 기말이 7,000원이랍니다. 5,000원, 기말이 7,000원. 그 다음에 제공품, 일단 제공품도 그려보죠. 제공품 계정. 봐보시면은 기초가 10,000원, 기말이 8,000원. 8,000원. 밑에 제품은 크게 의미 없고요. 직접 재료 매입액이 45,000원. 이쪽이죠. 45,000원. 그러면 이쪽이 50,000원이 되겠네요. 50,000원. 그러면 대변도 50,000원 돼야 되니까 이번에 사용한 것은 43,000원이 되겠네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되죠. 직접 재료 원가 43,000원. 제공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봐보시면은 기초원가, 직접 재료 매입액 밑에 기초원가 되어 있는데요. 기초원가가 50,000원이랍니다. 기초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원가 두 개 합한 것 보고 기초원가를 했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 얘하고 직접 노무원가를 더하면 50,000원이 된대요.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는 7,000원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가공원가는 35,000원이랍니다.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하고 제조간접원가 두 개 더하면은 가공원가라고 했습니다. 이 7,000원에 그러면 28,000원을 더하면 35,00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가공원가 되고요. 차변 다 더해보면 88,000원이 나오고요. 대변도 88,000원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88,000원에서 8,000원 빼면 8,000원.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기 제품 제조 원가다 했습니다.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봐두십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T 계정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원가 배분은 공통 원가를 원가 대상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다음의 원가 배분 기준 선택 지침 중 합리적인 원가 배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인과관계가 있느냐? 배분 기준이 해가지고 1번 원가 집합과의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봐두시고요. 5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부문별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의해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부문별 제조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보조부문의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그거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부문별로 집계되는 원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해서 변동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고정원가는 서비스의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아니죠. 바뀌어져 있습니다. 고정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원가를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두 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꿔놓으시고요. 3번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원가 배분 방법에 의해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배부가 되건 어차피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는 일정할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연결시켜갖고 봐두시고요. 4번 단계배분법과 상호배분법에서는 배분 순서와 관계없이 배분 후의 결과는 일정하게 개선된다? 아니죠. 상호배분법은 순서에 상관이 없지만 단계배분법은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부문을 먼저 배부할 것인지 그거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 가보십니다. 6번 3일은 일반형 자전거와 고급형 자전거 두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2일 한 달 동안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 원가표는 아래와 같다 해놓고요. 박스 밑에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 제조 간접 원가는 100만 원이며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답니다. 3일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결국 100만 원을 실제 조업도에 의해 배분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따라가면 돼요. 12일 한 달 동안 생산한 일반형 자전거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봐보시면 위에 박스 안에서 일반형 자전거가요. 직접 재료 투입액이 30만 원이 있는데 직접 노동시간은 1000시간이고요. 오른쪽 봐보시면 고급형 자전거는 4000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원가 100만 원을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실제 작업시간, 노동시간을 가지고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1000시간 대 4000시간 1대 4로 배분해주면 되고요. 직접 노무원가 임률은 시간당 100원이랍니다. 일반형. 그러면 이제 차례로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는 30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요. 직접 재료 원가 30만 원 적어 놓으시고 이제 직접 노무원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접 노동시간이 1000시간이고 직접 노무원가 임률이 시간당 100원이랍니다. 두 개 곱해보면 1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100만 원을 1대 4 비율로 나누게 되면 20%죠. 100만 원의 20% 20만 원. 더해보면 60만 원이 제조 원가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7번도 비슷합니다. 3일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답니다. 제조 지시서 4번은 A 부문과 B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1년도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분율은 A 부분에 대해서는 200%, B 부분에 대해서는 50%다 되어 있는데요. 봐보시면은 200%가 뭐의 200%라는 얘기예요? 제조 간접 원가가 직접 노무 원가의 200%다 지금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줄에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 앞에다가 직접 노무 원가의 200%, B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조지시서 4번은 2001년도 중에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원가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되어 있고요. 제조지시서 4번과 관련된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A 부분 직접 재료 원가가 5만 원 되어 있고 직접 노무 원가는 모르지만 제조 간접 원가가 6만 원이랍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직접 노무 원가의 200% A 부분 배부한 것이 6만 원이야.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는 그것에 반절해가지고 3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3만 원 적어 놓으시고요. B 부분도 마찬가지죠. 10,00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4만 원인데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라고 했어요. 그러면 4만 원에 반절 50% 해보면 2만 원 나와요. 그러면 거기 안에 2만 원 적어 놓으면 A 부분 다 더해보면은 14만 원이 되고요. B 부분 다 더해보면 7만 원이 됩니다. 두 개 다 더해보면 21만 원이 되죠. 답이 3번으로 갑니다. 단순한 문제고요. 8번 가보십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 개별 원가 생각하십니다. 잠수함 만드는 거예요? 군함 만드는 거예요? 1번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 생산하거나 또는 동종의 제품을 일정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죠?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2번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제품의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제조 간접 원가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쵸. 직접 원가인지 아니면 제조 간접 원가인지 추적 가능성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원가는 1:1 대응을 시키고 제조 간접 원가는 배부해 준다고 했습니다. 3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되므로 제공품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 용이하다. 작업 원가표에 집계가 되는데 기말에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걔가 제공품이야. 완성됐으면 걔가 완성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계가 용이하다 그 얘기고요.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하면서 변동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수가 없다 했는데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모든 방법은 믹스해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거하고 어떤 것은 같이 쓸 수가 없다 하면 틀려요. 다 믹스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받으시고요. 이제 9번 3일은 단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30%인데 이를 70%로 잘못 파악하였다. 기초 제공품은 없다고 가정할 때 이 과대 계상 오류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모의고사 3회분 중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차근차근 가십니다. 보세요. 완성품 환산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환산량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그래도 적죠. 단위당 원가 과소 계상되어 있겠죠. 완성품 환산량이 분모로 가 있을 거니까 단위당 원가는 과소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과소 계상되어 있으면 완성품 원가는 당연히 완성품의 수량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당연히 과소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완성품 원가가 과소 계상되어 있으면 거꾸로 제공품 원가는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완성품하고 제공품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완성품이 과소면 제공품은 과대입니다. 거꾸로 가요. 해서 답이 3번으로 갑니다. 이거 시스템 잘 봐두십니다. 차근차근 계산 과정을 생각해가지고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봐보십니다.
다음은 3일의 원가 자료이다. 3일이 평균법을 사용한 가공원가의 단기 완성품 환산량이 1,800개일 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인가? 단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보실 때 평균법에다 동그라미 쳐 넣으시고요. 평균법. 그러면 물량의 흐름 먼저 파악을 해봅니다. 기초가 200개.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게 1,800개 박스 안에서 단기에 완성된 게 1,600개래요. 완성이 1,600개.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몇 개란 얘기예요? 400개란 얘기죠. 총 2,000개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만 가요? 지금 가공 원가만 간답니다. 그러면 평균법이라고 했으니까 완성품은 1,600개. 그 다음에 400개에 대해서 완성도가 갈 텐데 두 개 더해봤더니 1,800개 납니다. 그러면 완성도가 얼마냐? 쉽게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200개 나오면 되니까 200개 나오면 1,800개니까 여기는 50%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11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 적용하에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 적용하에 완성품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잘 봐두십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투입된 걸로 보잖아요. 무슨 말이야? 직전기에 투입돼서 남아있는 것이 기초로 넘어왔을 텐데 얘도 이번에 투입된 걸로 봐요.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그것을 구분을 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이 완성품 환산량이 선입선출법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두시고요. 2번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얘는 평균법이죠. 구분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이고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종합원가 계산 제도 적용 시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 원재료 단가 산정하는 것은 거기 원재료 공장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원재료 창고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얘는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달라요. 행해지는 장소가. 원재료는 창고에서 할 것이고 원재료 창고에서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이쪽은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 사용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요. 4번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같다. 맞죠?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같습니다. 기초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은 기본 과정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초제공품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12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을 실제 원가 계산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표준원가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황 하에서 설정된 목표 원가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달성 가능한 추정치이다. 아니죠. 표준원가에서 표준은 현실적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원가라고 했어요. 이상적 원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실제 원가를 이용하게 되면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대두된 것이 표준원가입니다. 표준원가의 대두 배경이에요. 얘가. 3번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생산활동의 비능률을 찾아낼 수가 없다? 아니죠.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생산활동의 비능률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원가의 감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4번 표준원가 계산을 적용하면 모든 원가가 확정되는 기말에 가서야 제품 원가 계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적시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뭐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얘가 실제 원가 계산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의 문제점 때문에 2번과 4번의 문제점 때문에 표준원가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봐두시고요. 13번 가보십니다. 다음 중 표준원가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렵게 설정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상적인 표준을 설정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달성할 수가 없어.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대부분의 차이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차이만 발생을 해요. 그 원가를 달성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2번은 뭐 틀렸고요.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요. 3번 같이 종업원들이 강하게 동기부여된다? 아니죠. 종업원들이 계속 실망만 해요. 동기부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지 않아요. 14번 가보십니다. 3일의 변동제조간접 원가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박스 안에서 봐보시면 실제 작업시간 기준 변동제조간접 원가 예산이 18만 5천 원이 있답니다.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제일 왼쪽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박스 안에서 그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가운데냐 제일 오른쪽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봐보세요. 실제 작업시간 기준 예산이랍니다. 여기가 지금 실량 곱하기 표가라는 얘기예요. 제일 오른쪽으로 가시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작업시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작업시간이 있으면 제일 오른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여기는 실제 작업시간이야 얘가 실량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 원가 예산 그렇기 때문에 얘가 표가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18만 5천 원은 가운데 금액이다 봐두시고요.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 차이 여기가 소비 차이고 여기가 능률 차이죠. 근데 소비 차이가 14,000원이 유리하답니다. 그러면 얘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세요. 이쪽이 실제 이쪽이 표준이죠. 그런데 유리한 차이야. 원가가 적게 발생을 해야 유리한 차이가 발생을 해죠. 그러면 14,000원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17만 1,000원이다. 이렇게 갑니다. 실제 원가는. 실제가 표준보다 적어야 유리해. 원가니까. 그래서 빼준다. 이쪽에 기준으로 봐두시고요. 15번. 3일의 직접재료 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아 나와 있고요. 문제. 3일의 직접재료 원가 킬로그램당 실제 가격은 얼마인가?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박스 안에서 봐보십니다. 직접 재료 실제 투입 수량이 10,000원이랍니다. 이런 거 씌워버리고. 그러면 실제 10,000kg을 투입을 했으니까, 아이고, 여기도 된다는 얘기고요. 직접 재료원가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이 있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실제 곱하기 표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이 얼마예요? 400원. 그러면 이쪽이 4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밑에 봐보시면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인데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고 있답니다. 지금 실제 투입 수량 했기 때문에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00만 원이 불리하답니다. 그러면 실제가 표준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리할 거예요. 그러면 더해줘야 돼. 여기는 얼마란 얘기야? 500만 원이란 얘기야. 그러면 실제 투입 수량이 10,000kg이니까 여기의 가격은 500원이 되겠네요. 얘가 뭐다? 실제 가격이다 해서 답이 4번으로 가겠죠. 봐두십니다. 14번하고 15번은 지금 비슷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16번 표준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차이는 구입 시점 또는 사용 시점에서 인식할 수가 있으나
구입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이 1번인데 1번만 보시면 됩니다. 구매 담당자가 구매 시점에서 가격 차이를 즉시 인식하여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는 구매 담당자하고 사용할 때의 사용 담당자가 달라요. 그러면 가격 차이니까 구매 시점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수정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이고요. 17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변동원가 계산 제도가 뭡니까?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변동원가 계산 제도입니다. 봐보시면 1번 고정 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2번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판매량이며 생산량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동원가 계산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이익이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판매량과 생산량 두 개의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고 수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이 결정된다. 봐두시고요. 3번 변동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는 기업 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하여 공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아닙니다. 전부 원가 계산을 이용한 것이 외부 공표용으로 나가는 거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것은 공표할 수가 없어요. 전부로 바꿔줘야 돼요. 3번 틀렸고요. 4번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발생한 원가가 미래의 동일한 원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가 회피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원가 회피 개념이다. 봐두시고요. 전부 원가 계산은 무슨 개념이었어요? 원가 부착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제조 원가에 해당하면 다 원가로 봐야 된다. 해서 전부 원가 계산 제도가 원가 부착 개념, 변동원가 계산 제도는 원가 회피 개념 봐두십니다. 18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래와 같을 경우 공원이익은 얼마인가? 공원이익 매출액에서 뭐만 빼요? 변동비만 다 뺀 것이 공원이익입니다. 개념 자체는 쉽고 계산도 쉽습니다. 봐보시면 판매 수량이 4,500개이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3,500원이랍니다. 4,500개에 대해서 3,500원. 이게 매출액.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2,300원이고요. 단위당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가 300원이랍니다. 변동비는 합해보면 2,600원. 그래서 4,500개에 대해서 2,600원을 빼면 되죠. 나머지는 둘 다 고정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4,500개에 대해서 차감을 하니까 900원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405만 원이 됩니다. 답이 2번이죠. 공원이익 단순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19번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및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한다? 아니죠. 지금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는 건 맞는데 원가의 기능이 아니고 원가의 행태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행태예요. 2번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제조 간접 원가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맞죠?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만 제조 원가로 보고 나머지는 다 기간 비용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노무 원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 다 기간 비용 처리합니다. 맞고요. 3번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 원가를 차감하여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산출한다. 뭐만 차감을 한다? 직접 재료 원가만 차감한다는 거. 2번하고 같은 얘기고요. 4번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일반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맞죠?
전부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해서는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산량, 판매량 두 개에서 영향을 받고 변동원가 계산이나 초변동원가 계산은 뭐에 의해서만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20번 3일은 2001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2001년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40만 원일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전부 원가 순이익이 나오면 뭘 생각하자 그랬습니까? 변말초전 생각하자고 그랬습니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 시키고 이건 마이너스 시킨다. 그런데 뭐가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하니까 써봅니다.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재조간주분가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재조간주분가. 그래서 우리 표에서 봐보시면요. 일단 표에서 보시기 전에 이 문제에서 이걸 적을 수 있죠? 40만 원을 적으면 되고 당기에 2001년도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했으니까 기초는 없는 걸로 가고요. 그러면 기말제공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재조간접비만 찾으면 되는데 표 안에서 봐보시면 변동재조간접원가는 볼 필요가 없을 거고요. 고정재조간접원가만 보시면 되는데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되어 있는데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빼고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공품, 제품. 그러면 4만 원, 9만 원 이 두 가지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재조간주분가, 기말 재고자산은 두 가지다. 제공품과 제품이다. 그러면 두 개 더해보면 13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40만 원에 13만 원 더하고 기초는 없다고 했으니까 53만 원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됩니다. 답이 4번으로 가죠.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